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삼포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멀리 플러에 계시는 이학준 교수님 모시고 오늘 기독교 윤리 시간입니다. 교수님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저희 스케줄이 자꾸 이렇게 막 다른 게 생겼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음악에 나가는 동안에 무슨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게 그림이 아니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쓰신 최근에 출간하신 책이죠. 예. God and Community Organizing. 이게 안타깝게도 한글말이 한국어가 아니고 원어여가 영어여가지고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읽어보니까 영어가 막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저 서문 잘 보내주신 거 조금 읽어봤는데. 예. 그리고 또 성경만 다룬 것이 아니고 보니까 어떤 그 앞부분에 창조와 출애굽 그리고 예수님 이러면서 이제 역사를 좀 이렇게 짚어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성경 안의 역사와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기독교의 역사라고 그럴까요? 네네네. 예.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한국말로 하면 풀뿌리 민주주의. 네네. 예. 어떻게 그런 어떤 풀뿌리 운동들이 어떻게 신앙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역사 안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또 성경, 실은 뭐 그런 민주주의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주의가 결국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성경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께서 귀한 책을 써 주셨고, 오늘은 방송 제목이 신자유주의의 도덕적 위기. 쭉 주신 내용을 좀 봤더니 평소에 제가 좀 관심이 있던 내용이어서, 그래서 교수님 먼저 이 책에 대한 내용의 일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책 소개를 좀 해주시고 방송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책을 쓰게 된 배경은 뭐 오늘 우리가 신자유주의 하에서 겪고 있는 뭐 말씀드리자면 총체적 위기라고 봐야죠. 이게 뭐냐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더불어 어떤 그런 도덕적 위기, 그 다음에 정신 건강의 위기,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가릴 것 없이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의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신자유주의 밑에서 어떤 해체를 경험하는 시대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해체죠. 예. 무너지는 시대. 예. 뭐 무너지는 시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디프레션이나 또 어떤 중독이나 자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젊은이들의 그 3포, 5포, 7포, 네. 네. 또 헬조선 이런 말로 상징이 되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정치 영역에서는 지금 어떤 개혁을 이루고자 하더라도 개혁이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걸 여러 차원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여러 형태의 어떤 정치적 권위주의들이 뭐 중국, 이런 소련에 국한됐던 것들이 이제 동구 유럽에도 퍼지고, 예. 네. 네. 또 심지어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그런 이제 조짐이 보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실 뭐 방향을 잡기가 참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앙이 뭐냐? 예. 네. 기독교 신앙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요. 네. 네. 예. 예. 그리고 또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각도에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네. 네. 오늘 이제 시작해서 이제 다음번 할 때는 좀 더 성경과 좀 신학적인 걸로 들어가겠지만요. 네. 이제 책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이 책을 통해 제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을 조직하시는 하나님, 공동체를 조직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네. 해체의 반대가 조직인 거죠. 재구성.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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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지금 막 무너지고 해체되고 있다면 뭔가를 새로 세워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세우는데 예. 그 세우는 것에 기준이 있어야죠. 진선미의 기준이 있어야지. 예. 뭐 세우는데 조폭들처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가짜 뉴스 바람 따라 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선미라고 하는 이제 그 영원한 가치, 고유한 가치의 바탕 속에서 네. 우리가 우리의 삶, 또 우리 또 그 개인은 물론 공동체의 삶, 또 우리 시민사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겠느냐,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본 그런 책이죠. 네. 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과 공동체의 재구성 뭐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네. 그래서 출발점은 이제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위기. 예, 예,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God and Community Organizing a Covenantal Approach, 그러니까 언약적인 접근에서의 접근. 예. 예, 근데 교수님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실은 신자유주의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밖에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원래 이런가 보다. 원래 이렇게 경쟁에 미쳐 있고 그냥 어떻게든 뭐 살기 위해서 짓밟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뭐 이것만 지금 모르면 원래 세상이 이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가 1970년대 이후부터 이게 미국, 영국에서 시작해서 이제 90년대가 되면서 확 퍼진 거거든요. 네.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예를 들면 뭐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신자유주의밖에 거의 모르죠. 그러니까요. 네. 네. 특별히 한국에서는 그 신자유주의를 최고 아프게 경험한 것이 IMF 위기였습니다. 네. 94년이었나요? 예. 예. 그래서 한국의 IMF 위기도 이 신자유주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뭐 젊은이들, 예? 밀레니얼 세대들이죠. 한국의 뭐 35세 이하 되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신자유주의 외에 다른 걸 경험한 것이 없죠. 네. 근데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요, 그 대학을 졸업할 때 그래도 두세 군데 어디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직장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그 교사 선생님들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70년대,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교사가 된다는 게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때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이제 지금 뭐 말씀드리면 다 한국에서는 이제 베이비 부모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적 재산을 어느 정도 그래도 젊은이들에 비해서는 갖고 있는 세대들이죠. 네,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그때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고 또 한 번 회사에 취직되면 뭐 몇십 년씩 다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신자유주의 밑에서 뭐 완전히 경제 구도가 달라졌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그나마 그런 어떤 고용의 안정성이 있었으니까 학생 운동이 활발했고 네, 대학교에서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대학교 선교 단체도 굉장히 활발했죠. 맞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만큼 대학 생활이 낭만도 있고 여유가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대학이 바로 취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들어가면서부터 취업 준비해야 되고 스펙 쌓아야 되니까 네, 낭만도 없어지고, 예. 그다음에 대학가 안에 어떤 뭐 학생 운동, 예, 뭐 선교 단체 이런 부분들이 뭐 거의 씨가 말랐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우리 사회 영향력을 던져주고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네요. 교수님께서 어떤 네. 신학적인 어떤 배경과 또 사회를 보는 안목을 네. 통틀어서 예.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가 이제 예. 무너지는 그 신자유주의 아래서 그러면 어디로 갈 예. 것인가? 예. 이것을 예. 다루시는 좀 거대한 담론을 다루시는 책이 아닌가 예. 싶어요. 예.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이제 거대 담론, 예, 정말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걸 하는 거대 담론이고요. 네. 뭐 제가 이번에 여름에 이제 한국에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서 좋은 출판사를 만나면 네, 네. 한국에서 번역할 수 해보도록 제가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고요. 네, 예. 네.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안에서는 제가 이 책이 좋은 반응을 지금 신학자들 안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추천서를 써주신 분들도 굉장히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추천서를 써줬죠. 네. 예. 또, 예. 이 책이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기대가 되는 건 단순히 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예, 시대를 맞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 예. 정말 너희들 세상에 어디로 가야 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제 보통 우리 교회는 맨날 우리 내부의 이야기, 교회 뭐 부흥이라든지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래서 세상과 예. 세상에 뭔가 대안을 주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교수님 이제 목차 이렇게 예. 쭉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일단 진짜 이 그 무너져가는 세상에 뭔가 답을 완전한 답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문제 예. 의식을 던져주는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 보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예. 싶어서 예.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우리 양 목사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면 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선포를 할 때는 네, 그 단순히 그 회당 안에 있는 그런 맞습니다. 예, 사람들에게만 선포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예, 이스라엘 전체에 선포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듯이 오늘 시대에도 저는 복음은 사회 전체에 그게 강제성을 가져서는 안 되죠. 네, 네, 그렇지만 네. 그 보통 하는 소위 것처럼 말하는 크리스텐덤은 아니라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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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고 네, 그렇지만 그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에 네, 예? 그래도 어떤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있거든요. 그 안에 맞습니다. 파고 예, 들어가면 예, 예, 그 복음은 정말 그 고통받고 그 우리 산상수훈 팔복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정말 가슴 아파하고 이 정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난하고 또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살 수 없는 이런 네, 정말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그 굿뉴스잖아요. 네, 네, 예. 그 굿뉴스의 내용은 대안이 있다 이 얘기거든요. 희망이 있다. 맞습니다. 예, 그 희망을 누가 가져오느냐? 인간과 제도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출애굽기 1장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과 고통소리를 듣고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내려와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했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번 그 시도해보는 대안이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네.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느냐.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절망과 네, 네. 또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아주 간접적 착취,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간접적 착취와 식민주의, 이 음. 일종의 기업이 행하고 있는 여러 모습의 그런 이그 갑을 관계, 그렇죠? 네. 네, 그 갑노릇하는 그런 심각합니다. 것에서 우리가 네. 예, 갑질하는, 갑질하고 있는 그게 이제 식민주의라고 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갑질하는 것에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예. 뭔가 어떤 새로운 도덕적 핵심, 영적 핵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일어서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역사적, 사회적 이런 측면에서 찾아본 거죠.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 하나를 놓고 얘기한 게 아니고 역사 안에서 뭐 쉽게 얘기하면 역사 사회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한국에서도 뭐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은 예, 들여다보면 뭐 그냥 예,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이고 또 시야도 너무 좁아서 이렇게 어떻게 세상에서 그러니까 뭐 그냥 아예 그냥 조그만 섹터일 뿐인 거지. 그러면서 뭐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배타적인 희망일 뿐이지 뭔가 아우르고 포함하는 희망은 없는 것 같은 이 안타까운 시절인데 또 교수님께서 그런 책을 써주셨다고 해서 저도 이거는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 진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번역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뭐 좀 소개도 해서 좀 번역이 잘 되도록 좀 저도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번에도 우리가 방송을 통해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왜 컨텐트,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메시지가. 네. 예. 지금 시대에는 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방식만으로는 뭐 새로운 신선한 것을 던져주기 전에 힘든다고 봐요. 네, 이제는.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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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면에서 그냥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대안의 메시지가 뭐냐, 성경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깊은 메시지가 뭐냐, 그런 걸 좀 찾아보려고 애써 본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좀 신자유주의에 대한 말씀은 해주셨지만, 좀 그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 뭐,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보충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신과 자유주의가 결합한 말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 고전적인 그 자본주의, 그러니까 고전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20세기 초 미국의 경제 공황이 일어나기 전에 네. 그런 뭐냐면 그때도 한참 그 독점이 그 카네기라든지 뭐 한국 기독교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록펠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이런 사람들이 철강과 뭐 철도 그리고 여러 가지 오일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경제적인 과두대 독점을 했던 이런 시대. 그러니까 정말 노동자들의 권한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건 보장되지 않고요. 그냥 네. 경제를 그대로 두니까 거기에서 이제 독과점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의 경제가 오늘 다시 복원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그 역사를 보면 그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의 뉴딜이라고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그 뉴딜 정책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고전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제도를 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혼합 경제거든요. 예? 네. 그래서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자유도 인정하지만 세금을 많이 과세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에게나 이렇게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제도였는데 네. 거기에 중심되는 경제가 뭐냐면 케인즈였어요. 케인즈 들어봤습니다. 케인즈라고 하는 케인즈의 경제학이
신자유주의 한에서는 이제 그 무너진 거죠. 무너지고 대신 밀턴 프리드만의 게 이제 시카고 스쿨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예.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시키는 네. 이런 제도입니다. 네. 예. 그래서 다 그러니까 민영화 해버리고. 그냥 민영화, 예. 예, 민영화하고 공적 영역 줄이고 네. 또 공적 기업들도 다 사적 기업으로 전환시키고 많은 네. 경우에 네. 예, 그리고 가능한 한 또 노동조합 예? 규제하고 도저도 예. 규제하고. 예. 기업에는 더 큰 자유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경제적 자유와 자유시장 기체 아래서 기업의 혜택, 부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경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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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나오게 된 배경을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할까요? 네네네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참 그한 얘기지만 미국하고 영국산입니다. 앵글로색슨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예. 예,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해서 영국과 미국이 여기에서 합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대통령과 수상이 레이건하고 영국의 마가렛 대처, 철의 뭐 예,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세계 전략 방향을 그런 식으로 세웠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미국의 상황이 어땠냐면 그 지미 카터 밑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고용은 부진한데 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실업은 느는데 물가가 늘면 사람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딱 잡아갖고 그 복지제도 다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세금 감세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이름 밑에서 이제 경제제도 시스템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네. 그 기회를 잡아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없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논리에서 특별히 레이건 같은 사람의 어떤 이 정치적 힘을 기업들이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쓴 거죠. 이 이데올로기를. 결국은 자기들 가진 자들 좋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한국으로 보면 뭐 말씀드리면 네. 그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있었던 형태죠. 쉽게 얘기하면. 네. 왜냐하면 정권이 밀어주니까 그렇죠? 예. 뭐 50 시대도 그랬을 거고요. 네. 그렇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이랬으면 그냥 미국에만 머물면 되죠. 근데 네. 그러니까요. 소련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이 미국이 원래 그 자본주의의 뭐 영국하고 본산이잖아요. 제일 자본주의 힘이 큰 나라들인데 네. 체제 경쟁에서 자본주의가 이긴 거예요. 공산주의보다. 그렇죠. 예. 경제 시스템으로는. 예. 예.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받아들였잖아요. 맞습니다. 등소평. 네. 예, 뭐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그 논리가 중국을 바꿨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쉽게. 네. 그래서 전에 그 소련 연방 그 체제 밑에 있던 체코슬로바키아 뭐 이 나라들 다 지금 이제 자본주의 받아들였죠. 우리 아는 것처럼. 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데올로기의 승리.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업들이 거의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나라에만 안 머물고. 네. 그건 무슨 의미냐면 기업의 힘은 커지고 노동조합의 힘은 줄어든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다국적 기업도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한국만 하더라도요. 삼성이나 현대 대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기 갈 길이 없고 국내에 딱 머물러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네. 할 수 없이 국내 고용하고 예. 노동조합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업이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면 우리 딴 데로 가겠다.
또 그 나라에서 안 되면 또 다른 데로 가겠다. 그러니까 자꾸 그 노동의 경쟁은 심해지는데 기업들은 그 기회를 이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세계화입니다. 네, 네. 예. 그런 면에서 구조적으로 상당히 소련이 붕괴되고 세계화가 이루어진 것이 이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퍼져나가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고, 심지어는 미국도 여기에 뭐 거의 끌려가는 거죠, 지금. 예.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결국 예. 기업이 움직이는 세상 아닙니까? 자본이 이미 움직이는 그렇게 세상. 됐죠. 예, 예. 예. 한국 보세요. 그러니까요. 한국의 그 삼성이 그 국내 GNP인가의 GDP의 30%를 만들어내는데, 네. 예? 그 최순실 그 게이트나 이렇게 하더라도 어렵잖아요. 삼성을. 네, 네. 예. 뭐 지금 그러니까 정권이 한국에서는 이재용 구속됐는데 이재용 풀어내라고 얼마나 기자들이 예. 그냥 난린지 뭐 그냥 진짜 그럼요. 심합니다.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도 한국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2008년 경제 대란이 일어났을 때 기업인 은행 그 다 책임이 거기에 있는데 네. 이 거대 뱅크들 한 명도 못 집어넣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월가에 그 정도로 네. 예, 월가에 끌려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네. 아. 예. 왜냐면 인터넷이 세계를 다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지금 미국 주식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본이 국경 없이 넘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인터뷰를 이렇게 그쵸. 한다는 걸 예. 어떻게 70년대 생각했겠습니까? 전화비 생각하면. 그렇죠. 아이 예. 뭐 불과 얼마 가지도 않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실은 뭐 쉽지 않았죠. 좀 네. 우리가 이 카톡을 하지만 뭐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 되냐면 자본의 자유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본의 자유 이동. 네. 네. 그리고 동시에 어디 있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기 경제 이익을 따라 이제 뭐냐면은 뭐 국경이 거의 뭐 이게 자유로운 몇 나라만 빼놓고 네. 북한이라든지 쿠바나 몇 나라 빼놓고 세계 어디든지 못 가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노동을 따라 기회를 따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게 신자유주의가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뭐 하고 있는 경제제도라고 해도 되죠. 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의 모토가 있습니다. 이 모토가 뭐냐면 영어로 해서 TINA라고 그러거든요. TINA. 무슨 뜻이냐면 네. There is no alternative. There is no alternative. 그래서 TINA입니다. 대안은 없다. 신자유주의 외에 대안은 없다.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점점점 심화되어 가고 저는 지금 한국의 상황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한국은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기업이 이 관료들을 붙잡고요. 그것을 모피아라고 하는데 그 모피아들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국에서 선별 지급을 하느냐 보편 지급을 하느냐 재난지원금을 그러니까 선별 지원금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가 만일 보편 지급을 통해서 서민들이 좀 사는 게 좀 나아지면 훨씬 더 그 보편 지급이 당연한 건데도 나아지면 은행에 돈을 빌려야 은행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큰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지난해에도 은행만큼은 이 상황에서도 은행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내가지고 아무튼 그랬다고 하는데 뭐 자기들 수익 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런데
이게 관료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관료들이 다 기업의 편만을 드는 겁니다. 은행 편, 기업 편. 예. 그래서 한국도 지금 어찌 보면 관료들에게 다 잠식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깊이 들어가면 오늘 그 신자유주의가 안 들어가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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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뭐 미국 경우에는 더 하고요. 네, 예, 한국도 저는 요번에 그 일어난 그 개혁의 지금 물꼬들이 자꾸 이렇게 막히고 이런 부분들 속에는 네, 하나는 뭐 직접적인 건 언론에 영향이 있는데 언론이 다 상업화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다 그다음에 광고주, 자본의 예, 예, 그리고 자본의 영향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한국의 대학들과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동창관계 이런 걸 통해 다 엮여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뭐 개혁이 거기까지 이루어져야 개혁이 되어 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밑에서 이만큼 이제 그 진보적인 정권이 섰다 하더라도 이렇게 힘든다 하는 것 보여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좀 건너뛰고 빨리 좀 그럼 우리는 어떤 예.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는 너무 왜냐하면 너무 골치가 아프고 진짜 예, 이게 예.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그래도 이 왜 또 신자유주의가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지도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결국 돈이 전부고 배금주의로 가고 예. 인간의 어떤 존중, 예. 인간의 가치는 다 그 깡그리 무시당하는 예. 그런 게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하신 말씀 맞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익 추구거든요. 그리고 자본주의 자체가 이익 추구잖아요. 목적 자체가 네, 네, 기업의 네. 목적이 이윤 추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을 남겨야 뭐냐면 그 기업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식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자본이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네. 모든 압력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이윤을 남기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은 수단화되죠. 네. 왜냐하면 기술을 집어넣어서 로봇이나 뭐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인간 고용을 줄이면서 노동자 고용을 줄이면 당연히 자기들에게는 이윤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사회 전부에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이 과학기술주의하고 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통해서 벌써 자본의 자유 이동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부 반도체, 뭐 나노, 그 전부 과학기술 통해서 뭘 높이는 겁니까? 생산력 높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생산력을 수익을 극대화하게 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생산력과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이 되냐면은 거의 모두 인간의 노동력 없이 네. 할 수 있는 데 다 간다.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제 뭐냐 기업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줄을 쥐는 세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는데 그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많아지니까. 네. 그리고 교수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람을 써서 일을 시켰더니 뭐 이렇게 인간들은 요구하는 게 많아.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뭐 일이나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사고가 났으면 또 뭐 지금 한국에서도 이슈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 최근에도 평택항에서 그 일하던 청년 하나가 컨테이너 300kg가 되는 컨테이너에 그냥 깔렸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을 마감을 예. 했는데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예.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야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여당이라고 하는 당이 하는 짓이 그걸 다 누더기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뭘 별로 그냥 뭐 효과도 그냥 그 기업에 큰 뭐 타격도 주지 않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야, 귀찮다. 인간들 쓰니까 저렇게 그렇죠. 뭐 노조 만들고 뭐 하고 그냥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로봇 나오니까 로봇으로 그냥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경향들이 점점점 늘어가면서 네. 이제 그
이런 사고방식이 이제 개인 속에도 깊게 들어오는 거. 아까 그 네, 관료들 네. 말씀하셨는데, 관료들은 물론이고요. 지식인, 뭐, 사회 곳곳에 이게 은연히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 모든 관계가 돈 중심의 관계, 돈으로 환산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지금? 예. 예. 돈이 하나님이죠, 뭐. 그래서, 예. 예. 지금 그 기업의 힘은 제가 볼 때는 자본과 과학기술과 그다음에 고도의 이 경영 기법들을 이 세 가지를 합해갖고 거의 기업이 그 사회 일반 시민들이나 여기에는 일종의 그런 어떤 식민주의, 네, 한국말로 하면 갑질, 네. 이 가능성들이 점점 커가는 거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를 저는 그냥 인간의 탐욕, 인간의 탐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간의 탐욕과 탐심을 이겨내자 이거였는데 이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좀 나이브한 이런 메시지나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인류 역사상 탐심이 없는 시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예. 중국의 진시황도 뭐 평생은 불로 불로장생. 하겠다고, 네. 불로장생 하겠다고 탐심이 있었고 뭐. 그런데 자본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탐심을 상식화시킨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돈에 욕심을 내고 그걸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그러면 그게 너한테도 유익이지만 사회에도 다 유익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생산해내면서 소비를 많이 늘려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이 아주 악순환을 만들어내서 지금 몇 가지 끌고 왔는데 네. 초기에는 좀 괜찮았죠. 네. 왜냐하면 기업이 생기면서 한국이 뭐 구미 공단 뭐 이러면서 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올 때는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예. 그거 지금 중국 같고 중국에서 지금 베트남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세상의 노동력이 싼 곳으로 계속 그 바닥을 향해서 그 식민주의 착취가 가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휩쓸고 간 데는 인간성의 파괴와 더불어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냐면요. 탐심의 합리화와 탐심의 상식화와 탐심의 조직화라고 봐요. 조직화까지. 다 합심해서 탐심을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힘으로 지금 그렇네요. 이렇게 블랙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네요. 예. 뭐 누구 진시황 혼자 탐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기업이라는 전체가 합심해서 은행이라는 전체가 합심해서 그 자기들의 그 이윤 추구라는 것을 향해서 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언론도 들어간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방송도 글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빨려가는 거죠. 네. 네. 참, 이 비극적인 세상이고, 인간성의 말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면서 어떤 그거 같습니다. 진짜 인간성의 말살, 인간 존중의 사상이 사라지는 것. 이게 제일 심각한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 가치가 사라지면서 지금 미국에 나온 통계를 보면 뭐 2040년, 50년 돼서 이제 이 AI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인공지능. 이게 이제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서 자동 주행되고 뭐 막 이렇게 실행되기 시작하면 인류의 뭐 거의 60, 70%는 다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생산적 가치가 없는 존재들로 환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잉여인간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그 disposable 이런 말 쓰는데 잉여 뭐 그런 말이죠. 바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맞다는 게 당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건데.
예. 그런 건 이제 뒷부분에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게 지금 그러면 위기, 소위 말하는 이런 위기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예. 지금 교수님 주신 거는 개인과 공동체와 또 가정, 이웃, 종교도 마찬가지, 거기에 민주주의와 정부까지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건데 진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뭐 이미 그렇게 기업이 그것서 개인에게도 보세요. 신자유주의 밑에서 개인들이 느끼는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들이 맞습니다. 갖고 있는 네. 정서. 네. 예? 그 정서가 뭐냐면 저는 그냥 채찍과 당근이라는 두 말로 표현하고 싶거든요. 채찍과 당근. 네네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모든 개인들에게 네. 그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네. 채찍과 당근을 줘요. 채찍은 뭐냐면 너 스펙 안 쌓고 뭔가 너 똑부러지게 똑똑하고 뭐 하는 그거 없으면 너는 음. 이 사회에서 맞아요. 잉여 인간 되고 만다. 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 경쟁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걱정을 던져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럼 당근은 뭐냐? 네. 대신 넌 성공하면 그 엄청난 부와 더불어 끝없는 쾌락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돈으로 살 수 없는 쾌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적 쾌락이 한국에, 미국이나. 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쾌락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다듬고 형성하는 거예요. 몰딩하는 거죠. 네. 어, 네. 몰딩하다 보니까 여기서 생기는 것이 뭐냐면 점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맞아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같아도 이렇게 네. 먼저 드는 생각이 야, 세상이 이렇게 막 그렇게 소위 말해서 악한 세상으로 가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야, 일단 나나 살고 보자.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뭐 생물적인 우리의 그 육체를 가진 어떤 하나의 기본 본능이죠. 네, 네. 네, 네. 그런데 그 가난하고 없기 때문에 그 걱정을 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건 정당화가 돼요. 왜냐하면 네. 생존을 위해서 그걸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이제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런 걱정을 가는. 오늘 문제는 뭐냐면 네. 넉넉하게 가졌는데도 맞아요. 자기 중심이에요. 맞아요. 진짜 이게 제일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넉넉한 금수저로 태어났고 네. 그 덕분에 뭐 또 인류 또 그래서 뭐 이게 조물주 위에 건물주에서 뭐 네. 갖고 있는 거 다 있어도 예. 그래도 자기 중심에 왜 그러냐? 오늘은 돈이 인간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신분을 결정하는 사회니까 돈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가치와 더불어 신분을 결정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신분을 결정하니까 그 돈을 통해서 사는 자가용, 그렇죠? 네, 예. 네, 그걸 따라서 부자더라도 얼마나 부자냐. 그다음에 또 뭐 어디 산다, 지역에서 뭐 강남 산다, 그것만 갖고 아니죠. 또 그다음 묻는 게 아파트는 얼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끝없는 쪽으로 나가니까 우리 그 기생충 영화에서도 본 것처럼요. 네. 예, 결국은 이게 뭐냐면 신자유주의가 이 만들어내는 개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자아숭배, 자기 얘기에 몰입된 네. 그런 결과가 무슨 현상이냐면 타인에 대한 무관심. 맞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엔 공동선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진짜 네. 예. 예. 시민 사회라든지 뭐 그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공동선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세 번째는 기회가 생기면 한탕해도 된다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캐릭터, 예. 어떤 선한 성품이 발전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있으면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나마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제 제가 이제 저도 50대가 됐는데
이 50대들은 그래도 이런 완전히 저도 뭐 70년대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런 뭐 예, 쉽게 이야기하면 아날로그 아니면 그 신자유주의 이전의 시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지금 예,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런 거예요. 말씀해주신 기회가 생기면 한탕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팽배해 있어요. 네, 어린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뭐 몇십억을 벌 수 있다면 뭐 도덕과 인류는 괜찮다. 나는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그 조사들이 아이들에게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청년들도 예, 근데 그거는 어쩔 예, 수가 없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그런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예,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미국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겠죠. 예, 예. 미국도 뉴욕 시내에 그 공립 엘리트 스쿨이 있거든요. 그 시험 봐서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7개인가. 거기 네. 조사를 해보니까 뭐 들키지 않는다면 뭐 부정행위 해도 된다. 시험 볼 때. 네. 그래서 좋은 성적 얻으면 뭐 남들보다 앞서간다면 남들보다 내가 경쟁에 앞선다면 어, 그런 부분들은 해도 된다. 단지 걸리지만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사회 속에 퍼져 있죠. 왜냐하면 그게 기업이 하는 뭐 짓들이니까요. 네, 네. 솔직히 그런데 이제 그렇죠. 예, 그거를 또, 예, 야,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잘못하면 예, 한국에 이제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잘못하면 꼰대가 됩니다, 꼰대가. 이런 거 자체도, 이런 거 자체도 입 예, 밖으로 내면, 아이고, 뭐, 저 아저씨, 뭐,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가 완전히 역전이 돼 있어서, 그 신자유주의가 심화되고 커갈수록 제가 볼 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신자유주의와 도덕적 위기지 않습니까? 네. 예. 도덕성은 점점 없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음, 그래서 이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네. 탐심을 상식화하고 합리화하고 조직화했는데 예, 음, 얼마나 큰 이런 위기가 사회 속에 오겠습니까? 예. 아, 예. 그래서 개인들이 이런 그 압력과 유혹,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고 두 번째 뭐냐면 네. 공동체의 몰락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공동체는 그 한 게 뭐냐면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1차 집단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러면 뭐 대표적인 게 가족이라든지, 예, 가정, 예, 이웃, 그다음에 이제 종교기관 뭐 이런 거죠. 예. 예, 예. 예, 이런 기관들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 있더라도 안에 실 내용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혼밥 뭐 있잖아요. 예, 예, 예. 혼술, 뭐 혼자가 많더라고요. 혼자 네, 하는 거. 네. 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러니까 나왔는데, 뭐, 1인 가구가 뭐 몇백만이 더 늘어났답니다. 100만 단위에서 몇십만인가? 100만 단위. 아무튼 제가 딱 정확히 기억이 나요. 더 늘어나고 있는 예, 추세예요, 예,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자유주의의 그 출산 배경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했듯이 이 인터넷이라는 기술 발전을 통해서 집안에 있더라도 서로 연결되는 거는 바깥 세상과 다 소통하지. 음, 음. 그 자기 친한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카톡방이나 뭐 아니면 이 자기 좋아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관계하지. 네. 가족끼리 관계는 유대가 또 끊어지니까요. 예. 맞아요. 예, 그다음에 개인적 관계도 다 거래적 관계가 되잖아요. 아까 맞습니다. 예, 말씀드린 그런 개인들이 만나서 관계를 하면 뭐가 되겠어요? 상호 이익 되니까 관계를 하는 거고 예. 어떤 고통이나 어떤 인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뭐 이제는 고전적 가치가 되어 가는 거고요. 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고용의 불안정이 공동체를 해칩니다. 그렇죠. 예,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경제가 불안정해 보세요. 예, 가정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 예, 한국에 IMF 났을 때 이혼율 높아지고 뭐 자살률 이게 그러니까
고용과 경제적인 게 흔들려 버리면요,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굉장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네. 그 부모가 둘 다 일하러 나가고 소년 가장 뭐 외국으로 나가고 그죠? 네, 예. 네,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점점 그 우리의 가정과 또 이웃 다 이렇게 경쟁 속에서 바쁘고 자기 중심이 되니까 이웃과 뭐 관계할 시간들이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아파트 옆집도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답답해지고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싶은데 아무튼 그 좀 더 지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뿐만 아니고 지금 민주주의라든지 우리 정부도 문제다. 예. 그 뭐 어떻든 참 이게 답답한 얘기지만 뭐 그 우선에 답답하더라도 현실적인 건 분명히 현실로 잡고 가야죠. 네, 그죠?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공동체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시대가 협력과 그래서 연대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보고요. 네, 특별히 장기적 협력과 연대가 힘들어진다고 보고 세 번째 이제 민주주의 위기 이게 이제 곧 정의의 위기인데 지난번에 예, 우리가 예. 봤던 예, 그냥 아까 이미 설명했던 거죠. 그냥 기업과 돈의 영향력이 뭐 정당, 언론, 시민단체, 대학, 연구기관, 미국 경우에 다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점점 더.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들 경우에도 왜냐하면 기업에 후원받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낼 소리 못 내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 음, 그다음에 대학들도 뭐 이런 연구 프로젝트 뭐 이런저런 걸로 이렇게 저렇게 기업과 연결돼 있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연구기관들도 마찬가지. 외국 돈 받는 사람들, 특별히 일본 돈 받은 뭡니까? 낙성대? 낙성대 무슨 연구소인가 뭐, 예, 예, 그런 식으로들 이제 돈만 주는 기관의 한마디로 의하면은 그 프로파간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돈을 주니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이 예, 거기서 나오니. 거기에서 뭐 이렇게 받더라도 우리는 기업의 우리의 원리가 이렇다든지 그런 걸 하면서 이미지를 살려가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기업들이 돈 주고 사는 거죠. 뭐 네, 네, 네. 그런 형식이 자꾸 돼가고 거기다가 부당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돈으로 사는 거죠. 그런 데들. 예. 네.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가짜 뉴스 그렇죠? 네. 예, 이 인터넷 통해 가짜 뉴스 왜냐하면 인기가 영향력이고 영향력이 돈이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에서. 네, 네. 예. 그러니 뭐 가짜 뉴스를 만들었으라도 클릭 수가 많은 걸 만들어내야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건전한 유튜버가 나오면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디 단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후원이 하나도 없어요. 순수하게 저희 시청자들과 청취자분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 휘둘리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이 많아지면 좋겠는데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런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네. 어떤 그걸 해나가는데 기본적인 가치관과 캐릭터가 필요해요. 네. 예, 우리가 오늘 이렇더라도 이 경향이 많아지는 거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예. 살아있는 지식인이 있고 또 여기저기서 하는 언론인이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이거는 뭐 사회학적으로 경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듣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런 경향들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 경향들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진행되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그냥 오히려 휘둘리고 더 그냥 압도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그렇죠. 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촛불 혁명 없이 그냥 박근혜, 최순실 그게 그대로 계속됐다면 한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나마. 그러니까요. 그런데 교수님 잘못하면 그 세상으로 지금 돌아가자고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과 그 수구 적폐 세력들이 다시 또 시민들을 꼬드기면서 그 세상으로 돌아가야 더 행복해진다는 이렇게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어서 이게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국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내년 대선 선거가 어떻게 될지 다들 지금 쉽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럴 거라고 봐요. 미국도 지금 뭐 트럼프가 선거에서 졌지만 지금 공화당을 뭐 완전히 잡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의 갖고 있는 일종의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게 그냥 됐겠어요. 바로 아까 얘기한 돈과 가짜 뉴스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복합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자기 이미지 부각시킨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번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뭐 지식인, 언론인, 뭐 종교 지도자들 뭐 이렇게 많이 있더라도 네. 이 신자유주의 밑에서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이 지식인, 언론, 종교 지도자, 뭐 기자,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 어떻게 자기의 연봉을 높이고 네. 부를 축적하느냐 이해되시죠? 맞습니다. 영향력을 축적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지. 네. 공공선에 대한 관심과 희생이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더라 하더라도 네. 뭐 이분들의 대부분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됐잖아요. 네. 네. 예. 그래도 부가 조금만 더. 예. 주면 부가 주는 거 안 막는다 이거지 뭐. 예. 사회적 지위를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니까 부가 예. 가능한 한 더 갖고 더 많이 해서 자기의 신분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 교수님. 그래서 저는, 헌신과 희생이 점점 네. 지도층에서 사라져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도층에서. 예. 아니 오늘은 방송을 계속 하면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얘기를 계속 물어보고 싶어요. 너무 답답해서. 다음번에 해야죠. 다음번에 해야 됩니까? 예, 그건 다음번에 해야죠. 그래도 시간도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내지는 뭔가 기독교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사회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답답해 속 터져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5년 전인가요? 그 트럼프 막 나오기 1년 전에 수업을 하면서 특별히 뭡니까 지금 환경 생태 위기 뭐 다가오는 이런 걸 그때 막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네. 그때만 하더라도 생태 위기가 지금만큼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미국의 위기도. 네,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사회과학을 기본적으로 좀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면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했더니 이제 반신반의더라고요 그때. 예. 근데 트럼프 터지고 뭐 하고 금년에 지금 제가 그 같은 과목 가르치고 있거든요. 5년 만에. 지금은 눈이 초롱초롱해지겠다. 예. 막 싹싹 받아들여요. 왜냐면 현실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조금 지금 이 얘기들 참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이렇게 신바람 안 나는 얘기인 건 충분히 아는데요. 그래도 현실은 현실로 명확하게 보면서 큰 그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 경향은 분명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맞습니다. 괜히 뒤통수 맞는 일이 안 생기죠. 맞습니다. 이번에 일어났던 것처럼. 네. 마지막 얘기하면 이제 통치의 어려움입니다. 거버넌스에. 이건 어느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정부가 되더라도 우리 하나는 뭐냐면 다 자기 목소리가 강하고 헌신과 희생이 없고 뭐 이런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통합이 어려운 거예요. 통합이. 뭐 한쪽을 완시키면 저쪽이 반대하고. 맞아요. 옛날에 양의하고 한의하고 막 싸웠었잖아요. 옛날에. 맞습니다. 참 뭐. 그런 일들 생기고 그다음에 관료들도 지식인 아까 언론 종교 지도자들 얘기한 것처럼 뭐 헌신하고 희생할 마음 생각 별로 없어지는 거죠. 자기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그거 하고.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그 4주년 그 기념이었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딱 보다가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을 왜 하냐 힘들게 얘기하는데 한마디 하는데 제가 너무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냥 사무치더라고요.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이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 있구나 싶으니까 더 다가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요즘에 뭐 잘못하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따라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때가 많잖아요. 바보 되죠, 바보. 혼자 목소리 내야 돼. 예. 예. 네. 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예. 예. 관료들이 자기 책임 할 거 하고 근데 경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향을. 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영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계속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인권과 사람의 존엄성이 점점 손상당하는 그런 시대로 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이 줄어들고 기업들에게 돈이 모이니까 이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정부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부담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자꾸 재정 적자가 맞죠? 맞습니다. 지금 한국이 예. 예. 예, 왜냐면 기업은 부자가 되는데 개인과 정부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네. 신자유주의 밑에서. 예. 예. 그리고 세금 뭐 이렇게 좀 올리려면 엄청난 그 난리치죠. 기업의 저항. 반발들이 생기고 예. 특별히 부자들에게서. 네, 네. 예.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과세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예. 그 부분들을 기업들이 피하고 막기 위해서 뭐 온갖 로비와 그다음에는 언론 뭐 이런 시민단체들 조정 통해 갖고 이제 막 정부의 어려움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예. 그리고 고용은 안 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 전부 정부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 정부가 한마디로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제 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어디선가 수당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네. 예. 네.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정치가 이상한 파퓰리즘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예. 한국 당장은 안 그렇지만 다음 총선에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들도 있어요. 우리 아시잖아요. 4.19 이게 5.16 나고 그 쿠데타 나고 박정희 정권 잡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어떤 사회 혼란을 이용한 거 아니야.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저짐이 보입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제 결국 이게 엄청난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었고 또 거기에 예. 지금까지는 이 기득권 세력이 밖에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여당 그나마 이제 시민들의 편 촛불 혁명을 통해서 세웠던 이 정권 안에 그리고 그 권력을 잡은 이 안에도 기득권들의 편이 너무나 많다는 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민주시민으로서 사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지금 상황이 안타깝고 절망스럽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뭐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권이 진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다 있거든요. 예. 예. 상황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오늘은 지식인, 언론인, 뭐 관료, 정치인들도 그 많은 경우에 이미 기득권적인 부분을 많이 갖고 있다고 네. 네. 바라보는 게 나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네, 정말 거기에서 정말 헌신해서 이렇게 쭉 그걸 해온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이미 신자유주의의 물을 먹은 거예요. 말씀드리면 네. 저는 촛불혁명 이전에도 이미 신자유주의의 물을 먹고 맞습니다. 있었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후에도 계속해서 먹고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쉽게 안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헌신과 희생, 또 공동선언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점점 그러니까 학벌이 좋고 모든 게 좋아도 이런 부분의 이 부분들은 잘하지를 않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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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조금은 그래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미국 컨텍스트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쉽게 네. 해서 뭐 미국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고 기독교 정신에서 그 들여다보면 미국이 잘못한 것도 많죠. 그러니까 네. 특별히 흑인들이나 하지만 그래도 청교도 정신과 그 자체만으로 보면 굉장히 그 진보적이고 또 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뭐 미국의 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 100개국에 영향을 줬다니까 헌법이. 네. 예. 네.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을 준 건 마찬가지인데 저는 지금이 꼭 바벨론 포로 직전에 그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과 비슷하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게 멸망하기 이제 직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회가 총체적으로 그 도덕성이 빠지면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부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네. 예, 그 소셜 패브릭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밑바닥의 저변이 이 잠식당하는 거죠. 네. 네. 예. 그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우상 숭배거든요. 우리 네. 전번에 방송한 것처럼. 네. 예. 네. 예, 우상 숭배 뭐냐면 그 인간의 욕심을 종교로 조직화한 거예요. 우상 숭배. 개인만 아, 우상 예.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이해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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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치는 권력이라는 우상, 히틀러라는 우상을 그걸 도식화시킨 거예요. 국가 전체로. 네. 그러니까 그렇네요.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렇네요. 진짜. 그렇죠? 예. 예. 딱 맞는 그러니까 정의네요. 네부갓네살도 예, 세워놓고 다 절하게 하는 거는 그 우상 숭배가 단순히 한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고 사회 전부가 쫓아가는 겁니다. 네. 아니면 거기에 참여를 안 하면 사회 전체를 끌고 가요. 거기 참여 안 하면 제재를 가해요. 네. 네. 예. 그런 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심각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 예 네. 이걸 잘못해서 하면 안 돼요. 오늘 나눈 말 얘기를 받고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 뭐예요? 정사 권세와 권세를 잡은 네. 예, 권세 잡은 자들, 예, 영들에 대한 싸움. 그래서 그 정사 권세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어로 powers and principality인데 이거로 조직화된 탐심과 악을 얘기하는. 아, 조직화된 탐심과 악. 예, 네. 이게 정사와 권세와 공중. 교수님 지금 좀 연결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게 계속 끊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예. 예. 이게 말씀을 드리면 네. 희망이 어디 있냐면 성경이 이런 부분들을 경험한 얘기를 듣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요. 이거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예. 성경이 던져주는 해안에는 예. 얼마나 그 인간의 탐심과 악이 조직화되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이미 경험한 거를 담고 있어요, 성경이. 네. 성경 안에는 조직화된 예. 인간의 조직화된 탐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이미 담고 있다. 예. 그리고 그 정체를 분석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네. 그리고 그 분석 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성경 속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 그 예 중에 하나가 오늘 예만 드릴게요. 그리고 마치죠. 예. 네. 그 예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그냥 제가 짚고 넘어간 바벨탑. 이해되시죠? 바벨탑. 네. 예. 하나님을 경쟁해서 하늘에까지 가려고 했을 때 받게 된 인간들의 그 엄청난 그 분열.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애굽입니다. 바로. 네. 바로가 뭐냐면 이게 바로 조직화된, 예? 바로를 신으로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직화된 탐심과 악이 남자아이 사내들을 물에 던지게 하고, 예? 사람들로부터 짤 수 있는 만큼 노동력을 짜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들의 세계 속에 점점 우리가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런 비슷한 걸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요, 출산율 저하를 전 그렇게 연결시켜요. 3포, 5포, 7포를. 오죽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 사회가 이 탐심과 이런 것이 조직화됐으면, 아니 젊은이들이 왜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결혼을 애 놓기를 두려워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억지가 아닙니다. 잘 따져보면 모습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때는 바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는 하나의 인물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가 그렇네요. 예, 조직화된 이 정사와 권세가 네. 거기는 직접 버리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간접적으로 넣을 수 없게 만들지만 결과는 같은 거예요. 예, 결과는 같은 거예요. 예. 뭐 직접 살인이나 간접 살인이나 살인은 살인이잖아요. 자살 방조도 그렇듯이. 예. 네. 그렇고 그다음 또 하나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그 바벨론, 특별히 다니엘, 그렇죠? 네. 예.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갈비, 그 곰, 뭐 이런 표범, 예? 이런 동물들이 나타날 때, 예? 그때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 통해 보여주신 그런 어떤 비전,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왜 금신상, 예? 해가지고 왜 비전 보여줬잖아요. 환상, 그 금과 은과 철과 그다음에 흙 이렇게 해서 딱 했는데 그걸 누가 무너뜨리냐면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그걸 쳐가지고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볼 때 좀 살펴보죠. 네.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한 동물 그런 이 야수들에 대해서 그 인자스, son of man, 인자가 이 옴으로써 그 무찌른다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성경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비전과 해안은 이 인간 역사 속에서 경험한 악의 최대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하시고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데 이 스토리들이 사실은 성경의 제일 큰 스토리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 더 얘기하면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 십자가. 그러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해, 세상 이야기를 해, 오직 우리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교회들이요, 특별히 그 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특별히 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그 중심으로 세워진 대형 교회들이 저는 그 신자유주의의 일부에 다 있다고 봐요. 그냥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시스템 하에서의 종교 생활이죠. 그래서요, 제가 교수님하고 쭉 말씀을 나누다가 뭐라고 제가 메모를 해뒀냐면 신자유주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신자유주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한국 교회는. 뭐 없고 힘들어서 일자리 주십시오. 정말 그 기도는 받을 수 있는 기도죠. 하나님이 그 기도, 당연히 그 기도는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근데 부자 됐는데 또 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아파트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그리고 그것이 뭐나 마치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은 그런 걸로 전부를 환산시켜버리는 그런 분위기. 그게 지금 오늘 얼마만큼 교회가 신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는가 하는 걸 저는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성품의 형성이 힘든 거죠. 그리고 정광훈 같은 사람들 겁없이 쫓아가고요. 그러면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좀 그래도 좀 지금처럼 오늘과 같이 좀 답답한 이야기 말고 좀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해보죠. 오늘도 뭐 끝부분에는 네. 희망의 얘기 우리 양 목사님이 예? 하도 그거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이렇게만 맞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 성경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다음 네. 시간에는 그러면 성경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세상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게 기대가 좀 됩니다, 교수님. 예. 네. 예. 뭐, 그 인류가 큰 지금 하여간 모멘텀 속에 서 있기 때문에요. 네. 예. 아까 말씀드린 잉여 인간이 뭐 대부분의 인간이 사람들이 잉여 인간이 될 위기라는 게 그거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예. 하는 세계지만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제시하는 비전과 방향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 소개하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네. 예, 교회는 저러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예. 저는 오늘, 그래서 네. 오늘 방송을 말씀하십시오. 들으면서, 네. 이게 그냥 우리의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이 뭔가 망가지고, 또 개인이 어떻게 해서만 될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예. 그거를 좀 크게 깨달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구조와 흐름, 그리고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다, 세상이.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잘 깨달아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특히 그리스도인 진짜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는데 진짜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교수님께서 그 준비해 주신 그 다음 시간이 좀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정말. 예. 그래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힘 빼게 했다면 내가 뭐 어떻게 표현을 해 미안하다고 해야 아니, 되나 뭐 해야 근데 될지 현실을 정확히 모르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실을 예.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예,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어떤 싸움을 하고 해야 맞습니다. 조그만 것에 실망하지 않고요. 네. 예. 예, 또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하고 대안을 만들더라도 네. 좀 더 근원적인 데서 대안을 만들지요. 뭐 이렇게 어설프게 보고 하는 싸움은 결국은 맞아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탐욕과 싸우고 회개하라고 이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정말 맞습니다. 현실을 예. 알고 그래야 되니까 오늘 너무 예. 좀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다음에 대선 주자들, 예. 대선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요거는 링크를 좀 방송 올라가면 링크를 해서 좀 전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개인의 문제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이 그러고 있다는 거를 진짜 예. 진짜 지도자가 되려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하여간 뭐 그 세계가 가고 있는 흐름을 잘 알아야 한국같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가 지혜를 갖고 잘 대처하지요. 네, 네, 예. 네. 네, 그런 거 없이 뭐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뭐냐면 이 거대한 세력 밑에서 이제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네, 예. 네. 어떻든 하여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생각해보죠 뭐.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2주 동안 네. 무거운 마음이더라도 네. 예, 우리가 잘 견디시고 네. 예, 2주에 한번 또 같이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또 것도 좋을 것 대화의 같아요. 여정을 방송을 들으시고 그러면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보는. 그래서 예, 예. 준비했다가 그렇죠. 예습을 좀 해보고 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달을 때, 어떤 건 내가 생각을 했는데 어떤 건 또 생각 못했다. 이러면서 교수님께 아주 좋은 그래야 것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들은 얘기들 우울하더라도 저는 거꾸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네. 오늘 들은 얘기들 갖고 성경을 들어서 읽어보면서 성경에도 이렇게 암울한 시대가 있었네. 아유, 많았죠. 솔직히. 예. 예.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악이 조직화되면서 사람들이 정말 숨쉬기도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있었네. 그런 것들도 한번 보면서 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대안과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는가. 네. 예.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뭐 다음
번에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훨씬 더 대화적이 되겠죠. 저도 네. 그걸 환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듣고 또 다시 여러 번 복귀하면서 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교수님 오늘도 너무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플로에서 강의를 들은 것 같은 정말. 우리 댓글에 가끔씩 이제 오늘 그 교수님 방송해 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 비싼 강의 듣는 시간이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네. 아이, 감사하죠. 예. 네. 예, 교수님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제가 이제 부산에 가는 관계로 최초 공개로 올리고 있어서 인사 마무리까지 하고, 또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진짜. 그냥 우리가 뭐 대충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러나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보시면서 그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교수님께서 다음 시간에 해주시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또 해야 그것이 더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마지막, 찬양은 없이, 예, 좋은 강의였습니다. 정말. 저는 좀 눈이 뜨이는, 구조와 흐름이 눈이 뜨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하시고, 또 여러분, 방송이 좋으셨다면, 우리, 슈퍼챗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강의비 내고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밤 10시에 부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카타콤은 여러분의 멤버십으로 후원과 슈퍼챗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내일 밤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